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대 중반이 된 여성이에요. 지금은 자수성가를 이룬 덕분에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는 사업가이지만 어릴 적에는 무척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차압딱지가 집안 곳곳에 나붙었던 기억이 몇 차례 있었을 만큼 가난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친정 부모님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딸 자식인 저의 교육만큼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고,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공부에 힘썼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저는 곧장 사업을 시작했죠. 그야말로 무일푼. 사업 자금이라고는 은행 대출이 전부였어요. 믿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과 노력밖에는 없었던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사무실에서 지내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자수성가를 이루었어요. 번창하기 시작한 사업 덕분에 사업 자금이었던 은행 대출금도 모두 갚아낸 저는 하루하루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마주하며 저희 가족에게는 2번 다시 가난의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검소한 삶을 살지언정 친정 부모님에게만큼은 아주 후하고 극진했죠. 그런 저를 향한 주변의 평가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는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도 모두가 뿌듯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날들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예비 남편은 과거에 제 친정집만큼이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수성가를 이룬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가난한 예비 시댁과 친정 사이의 격차 때문이었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각자 하나씩은 있다고.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결혼식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무슨 얘기야? 자기한테도 혹시 그런 소망이 있나 싶어서.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서. 소망이라? 글쎄. 솔직하게 얘기해줘. 난 자기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삐까뻔쩍 화려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축가로 S급 가수도 부르고 사회자로 잘나가는 연예인도 섭외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재벌들 부럽지 않게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면 웨딩드레스도 디자이너 메이드 최고급으로 해줘야지. 자기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대출을 끌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당장 은행 가서 대출 받자. 연예인 섭외부터 호텔 결혼식 예약까지 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지. 그러자 남편이 제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기가 진짜 진심을 들려주기를. 응? 내가 자기를 몰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당신 말은 내가 화려한 결혼식에는 별로 끌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난 자기가 자수성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함께 겪어왔어. 장인 장모님은 부족함 없이 잘 모시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검소한 삶을 살아온 것도 뻔히 알고. 그런 내가 화려한 결혼식 같은 농담에 속아줄 수는 없잖아. 그치? 하긴 자기는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알지. 맞아, 농담이야.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결혼에 들어갈 모든 비용을 최대한 검소하게 하고 싶어. 그게 내 진짜 속마음이야. 그래, 그렇게 하자.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니까 자기랑 내가 모두 원하는 대로. 나야 고맙지. 고마운데 결혼식이 어디 우리 둘만의 경사인가? 집안 전체의 경사인데 어른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 걱정은 말어.
특히나 자기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자기랑 가치관이 비슷해. 소신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라. 늘 그렇게 가르친 분이거든. 역시나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는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멋진 분이더군요.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 없이 늘 검소하고 반듯했던 남편의 행동이 시아버지를 꼭 닮아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처럼 저에게 어떤 결혼이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묻고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저의 뜻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죠. 저희 가치관과 시아버지 당신의 가치관이 같다면서 저를 아주 크게 반겨주었거든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검소한 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비록 검소한 결혼식일지언정 시댁 어른들 대접만큼은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약속했죠. 그렇게 한동안 순조롭고 행복한 결혼 준비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딱 두 사람만큼은 검소한 결혼식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눈치였죠. 시모와 남편의 여동생인 손 아래 시누이였어요. 갑작스레 결혼식 준비를 돕겠다며 사사건건 따라 나서기 시작한 시모와 시누이는 매사에 불만스러운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더라고요. 예식장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 아니냐는 둥, 웨딩드레스는 디자이너한테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불만도 참 많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시누이의 꿍꿍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최선을 다해 살갑게 차근차근 시모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마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이랑 아버님도 그렇고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지금은 제 사업이 잘 되는 덕분에 여유롭게 살고는 있다지만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유로울 때 알뜰살뜰 잘 아껴놔야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결혼식이 어디 너희 두 사람만의 경사라든 아무리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등에 업었다지만 너 지금 이러는 거 시댁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전혀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결혼식장 치고 체면국일 만큼 허름한 결혼식장 없어요. 저희가 예약한 결혼식장도 넘치지는 않아도 축복받기에 부족한 예식장도 아니고요. 시댁 손님이 얼마나 올 줄 알고 결혼식 당일에 자리라도 모자라면 어쩐다든 손님들 서서 구경하게 만들 셈이야? 어머님 원하는 호텔 결혼식장하고 저희가 예약한 예식장하고 수용 인원은 똑같아요.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손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예식장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자. 하지만 아무리 검소하니 어쩌니 해도 웨딩드레스는 디자이너한테 주문 제작해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제가 신부니까 저의 만족이 최우선이고 저의 취향이 제일 먼저잖아요. 저는 지금 이 드레스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어머님. 제가 애교로 시모의 마음을 풀어주려 애쓰거나 말거나 끝끝내 못마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시모는 딱 한마디 쏘아 붙이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 체면은 생각도 안 하지 아주. 이후로도 검소한 결혼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검소하다고는 해도 격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챙길 만큼 다 챙기는 결혼식이라며 며칠을 설득해봤자 시모와 시누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고 나서야 시모와 시누이의 불만이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돈 많은 처자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해서 며느리 덕분에 팔자 고친다거나 하다못해 결혼식 핑계로 콩고물이나 얻어먹을 욕심 같은 건 부리지 맙시다. 며느리도 자식이고 시부모도 부모라잖아. 내 딸 자식 결혼시킨다 생각하고 헛된 욕심보다는 축하와 믿음을 보내줘. 그게 진정 축복받는 결혼식을 치르는 방법이야. 그러는 사이에 결혼식 예정일은
부쩍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재산의 일부를 친정 부모님에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어요. 시집을 가게 되면 함께 살던 때만큼 친정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시집살이에 치여 친정 부모님에게 신경 쓰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죠. 친정과 신혼집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했던 걱정일 따름이었고 내 가족에게만큼은 가난의 서름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연장선일 뿐이었어요. 친정에게만 재산을 나누어준 결심은 친정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시댁을 소홀히 대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던 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친정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만큼 시부모님도 모시겠다고요. 시댁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기꺼이 주겠다고요. 이에 남편은 고맙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죠. 하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 모양이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시모와 시누이죠.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시모와 시누이가 딱 그런 꼴이었어요. 며느리가 벌써부터 친정만 싸고 둔다는 착각과 질투요.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모양이었어요. 그 탐욕은 시아버님이 시모와 시누이를 걱정했던 그대로 성공한 사업가인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향한 탐욕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선물 같은 걸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욕심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명품 같은 선물이든 말이죠. 시모와 시누이의 속마음을 제가 어쩜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모와 시누이가 자신들의 속셈을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저를 시댁에 불러다 앉혀놓더니 아주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내 앞으로 1억, 시누이 앞으로 1억, 합쳐서 2억이면 최소한 남부러울 일 없이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겠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얘기냐니? 넌 그럼 시집 오면서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단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 체면 상하는 일 없도록 남편이랑 상의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괜히 고생할 일 없다. 까놓고 얼마나 고맙니? 시댁에서 먼저 딱 정해주면 네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신경 쓸 일도 없어지고 얘기했다시피 내 앞으로 1억, 시누이 앞으로 1억, 합쳐서 2억이다. 그게 현금이든 아니면 명품 가방 같은 것이든 금액만 맞추면 돼. 갑작스레 너무 과한 요구를 받은 저는 벙찌고야 말았고 발끈한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모의 황당한 말이 이어졌어요. 부담스럽다는 생각 말거라. 너희가 하도 검소한 결혼 타령을 해대길래 원래는 4억 정도 받아야겠다 싶었던 생각을 반으로 딱 깎아서 정한 액수가 2억이니 설마 그 정도도 안 할 생각은 아니었지? 너 부자라며 성공한 사업가라며?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마디씩 던지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엄마,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잖아. 안 그래요? 아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신혼집이니 결혼식이니 아들 며느리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스스로 마련했고 그러면서도 격식이 부족하지 않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 대견한 줄을 알아야지. 근데 뭐? 현금이든 명품이든 2억? 그것도 4억 받으려고 했던 걸 반으로 깎아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세상 부끄러운 줄은 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아버지의 날성 꾸짖음에 시모와 시누이는 깨갱하며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했죠. 시모와 시누이가 2억 상당의 예단을 향한 탐욕을 단념한 줄로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저에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이 날아든 건, 그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은 바로 문자 2통이었습니다. 어느 명품 매장에서 2억이 결제되었다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였죠. 2장의 카드에 정말 1억, 1억, 2억이었어요. 쓴 적도 없는 카드에 결제 문자를 받은 저는 급히 지갑을 들여다보았고, 지갑에는 신용카드 2장이 비어있더라고요. 그 당황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의 결혼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억이 결제된 명품 매장은 신우이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명품 매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 한 가지. 2억 상당의 예단을 요구받으며 당황했던 바로 어제, 저의 낡고 다 해진 지갑에 유독 관심을 보이던 시모의 모습. 역시나 카드 무단 결제의 범인은 시모와 신우이가 맞더라고요. 시모가 저의 낡은 지갑에 관심을 보이는 척 신용카드를 훔쳐내었고, 신우이는 시모가 훔쳐낸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명품 매장에서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을 결제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저 도둑모녀를 당장 교도소에 쳐넣으라며 성화를 부렸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제 앞에서 고개를 떨고 왔어요. 잠시 마음을 추스른 저는 침착한 태도로 시모에게 물었죠. 2억만큼의 예단이 그렇게 탐이 나던가요? 며느리 될 사람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가져가야 했을 만큼이요? 딸이 근무하는 명품 매장에서 불법적 결제를 해야 했을 만큼이요? 솔직히 많이 속상하네요. 제가 2억짜리 예단을 해야 받아줄 만큼 어머님한테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방 하나씩들 선물해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싶어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빤히 노려만 보던 시모가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쏘아붙였어요. 부족하지 그럼. 어디가 얼마나 부족했는데요. 시대 갈기를 개똥만큼도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안 부족하고 백이겠니? 부자 며느리 드리는 시애미 입장에서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이렇다 할 예단도 못 돌리는 신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기나 해? 진심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지 그럼. 내 카드로 산 명품 가방들을 예단 삼아가지고 선물하면서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새 며느리를 제대로 인사시켜드리라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응? 알겠다는 저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충 둘러댄 말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먹힌다고? 싶은 생각으로 드리워진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런 시모의 속셈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카드를 훔쳐 도둑 결제를 감행했던 시모와 시누이를 그냥 감싸기로 했어요. 그들의 속셈을 몰랐다고는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용서 아니었냐고요? 당연히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죠.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서운하셨죠. 왜 이러니?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정상 아니야? 어떻게 화내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제 잘못이 너무 큰데요. 친정 부모님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준 제가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부터 시댁은 안중에 없고 친정만 싸고 돈다는 생각은 오해세요. 시댁에게는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남편한테 약속했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죄송해요. 또 뭐를? 검소한 결혼을 추진한답시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니까요. 결혼은 저와 남편만의 경사가 아닌 양가 어른들 전체의 경사인데 이 점을 살피지 못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던가 말로만 사과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다든?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의 눈총이 시모에게 쏟아지더라고요. 오늘의 2억 무단 결제권은 없는 일로 할게요. 제가 원해서 결제한 걸로요. 그 가방들
친척 어른들께 선물하면서 인사 잘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내서 저랑 같이 시누이가 근무하는 명품 매장 한번 같이 가요. 제가 제일 좋은 명품 가방 하나씩 어머님과 시누이한테 선물할게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이제야 며느리 받는 기분이 좀 나네. 그렇게 저는 시모와 시누이를 용서했고 한술 더 떠서는 둘에게 가장 좋은 명품 가방 하나씩을 더 선물했어요. 이 또한 당연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 좋은 선물로 인사를 드리는 건 남편과 시아버님의 체면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시모와 시누이는 가장 가까운 인척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탓에 도둑결제에 참사까지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에게 제일 좋고 비싼 명품 가방 하나씩을 선물한 뒤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모로부터 새 며느리의 인사차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선물 받았다는 시고모가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대뜸 꾸짖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성공한 사업가라지? 돈도 많이 벌었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고모님.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이고요. 걱정 마세요. 경제력 차이를 트집 잡아서 몹쓸 며느리 행세할 생각은 절대로 없거든요. 몹쓸 며느리 행세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벌써부터 이딴 짓이나 벌여? 우리 집안을 가난한 시댁이라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혹시 결혼 선물이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워 그러세요? 뭐? 과해? 이딴 건 예단이라고 내놓을 거면 입이나 싹 닫고 넘어가던가. 일단 진정하시고요, 고모님.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시댁이 가짜으면 차라리 예단을 돌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야. 까놓고 우리가 너한테 뭘 사달라고 바란 것도 아니잖니. 그 뒤로도 한참을 더 꾸짖던 시고모님은 영문을 모른 채로 그저 당황만 하던 제 앞으로 시모가 결혼 인사차 선물했다던 명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 명품 가방을 본 저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고요. 분명 2억 원어치 명품 결제 문자를 받았었는데 시모도 분명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 저를 제대로 인사시키기 위해 명품 가방을 결제했다고 했는데 저희 눈앞에 놓인 그 가방은 명품이 아닌 짝퉁, 심지어 누가 봐도 티 팍팍 나는 짝퉁. 어머님이 이 가방을 제가 사드리는 결혼 선물이라면서 고모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뭐 내가 명품 가방 받고 딴소리나 한다는 거니 지금? 이딴 선물 받은 게 나 혼자인 줄 알아? 다른 어른들도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건가요? 너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니? 아님 모른 척 하는 거니? 제가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자 시 고모님도 저랑 똑같이 기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좀 알아봤거든. 근데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준 가방 이거 짝퉁 중에서도 아주 최하급 짝퉁이라더라. 시장 바닥에서 비싸봤자 5만 원에도 팔고 잘 깎으면 3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짝퉁이래. 시고모의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곧장 사태 파악에 나섰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무언가 착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로요. 하지만 전부 사실이더군요. 시댁 친척 어른들 모두는 시모로부터 시고모님이 받았던 것과 같은 짝퉁 가방을 예단이라며 선물 받았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그런 최하급 짝퉁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하나 더 밝혀졌죠. 아니 글쎄 시모와 시누이가 훔쳐낸 제 카드로 구매했던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중고 명품 딜러에게 홀랑 팔아 넘겼다지 뭐예요. 요즘 명품 가방들 중 한정판이라거나 구하기 어려운 베스트 몇몇 품목들은 신제품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놀랍게도 시모와 시누이가 구매했던 명품 가방 전부가 중고 가격이 더 비싼 경우에 속했던 거죠.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는 제 카드를 훔쳐 장만한 명품 가방들을 비싼 가격에 팔아 넘겼고, 그 결과 원금이던 2억보다 많은 금액을 중고 명품 딜러로부터 받아 챙겼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않은 채로 시모 시누이 둘이서만 홀랑요. 그래놓고는 시댁 친척 어른들께는 제가 준비한 예단이라면서 짝퉁을 돌렸던 거죠. 여기까지 알아내었을 때 저의 뇌리에는 물음표가 하나 떠올랐어요. 마침 남편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왜 굳이 명품 가방들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야만 했을까? 아무리 중고 가격이 더 비싼 품목들이었다지만 왔다 갔다 번거로운 데다가 들킬 위험까지 있는 되팔이 짓거리를 굳이 버릴 이유가 없잖아?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답은 너무 쉽더라고. 시댁이 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응? 좁은 시댁 어디에도 그 많은 명품 가방을 숨겨놓을 공간은 없는데 본인들 입으로 명품 가방을 예단 삼아서 친척 어른들에게 돌릴 생각이었다고 호언장담을 해버렸잖아.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 집에는 당신이 추가로 엄마랑 동생한테 선물한 명품 가방 2개 빼고는 다른 가방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 진짜로 선물할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친척 어른들에게 돌리겠다던 명품 가방들을 엄마랑 동생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들킬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친척 어른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척 짝퉁을 돌린 다음에 진짜 명품들은 중고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거네. 포장도 뜯지 않은 가방들을 고스란히. 당연히 그래야 했겠지. 부피가 큰 명품 가방들 무더기를 떠안고 숨기는 것보다는 현찰을 숨기는 쪽이 훨씬 쉬웠을 테니까. 현금은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어디 잘 숨겨놓으면 그만이잖아? 와, 아무리 엄마랑 동생이라지만 진짜 실망이다. 미안해. 못난 엄마랑 동생 둔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우리가 괜히 생사람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맞춘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만 살짝 기뜸을 해두고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아버지는 이미 시모와 시누이의 방을 헤집어 놓고 있던 중이었죠. 시모와 시누이가 산 명품 가방, 아니 그 명품 가방들을 되팔아서 챙긴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찾기 위해서요. 시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따지더군요.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명품 가방들은 친척 어른들에게 예단 삼아서 돌렸다고 했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온 것 같냐고요. 너 되바라진 애였구나. 사람이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내 카드 가져다가 명품 가방 산 건 애저녁에 화해하고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딴 식으로 시엠이랑 시누이 뒤통수를 쳐? 제가 뒤통수를 쳤던가요?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요. 어디서 말대꾸야?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며느리가 시엠이 알기를 똥으로 하는데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그 순간 어머님이 장롱 쪽으로 슬금슬금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본능적인 직감에 저기다 싶었어요. 그래서 장롱 문을 벌컥 여니 선물 드린 그 명품 가방이 보이더군요. 그 안을 살펴봤죠. 속주머니 안에 각각 시모와 시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씩 발견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제 카드를 훔쳐 구매했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명품 딜러에게 되팔고 받았던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통장이었죠. 이게 무슨 돈인지 설명하세요. 설명하라니까요. 그럼 제가 설명하죠. 내 카드를 훔쳐서 산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을 중고 딜러에게 되팔고 받은 현금을 입금시켜 놓은 통장. 맞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다. 왜?
우리가 우리 가방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겠다는데 그게 잘못이라도 된다든? 그게 왜 두 사람 가방이죠? 친척 어른들한테 예단으로 돌릴 선물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하나 더. 두 사람은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마저 속이고 친척 어른들에게 제가 준비한 예단이라면서 돌린 짝퉁 명품 가방들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도둑질이랑 뭐가 다를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전 두 사람의 잘못을 그냥 가족이니 생각하며 품었는데 돌아온 건 결국 탐욕에 쩌든 두 사람의 뒤통수였으니까요. 뭐? 실망? 탐욕? 그래서 그게 고가워서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지금? 파혼하면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 너한테 얌전히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으냐? 글쎄요. 뒤통수 맞은 증거가 명백해졌으니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죠. 당신들이 이 집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 결혼을 쪽내든가. 말을 마친 제가 남편을 돌아보자 저와 똑같이 격분해 있던 남편이 시모와 시누이에게 의절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기다렸다는 듯 둘에게 날선 호통을 날렸죠. 두 모녀가 나란히 손붙들고 이 집에서 나가. 난 이렇게 참하고 반듯한 며느리 놓칠 생각 없고 우리 집에는 둘 같은 도둑이 있을 자리는 없으니까. 결국 시모와 시누이는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경고에 지레 겁먹은 채로 명품 가방을 중고로 되팔이해서 챙겼던 현금 전부를 고스란히 토해냈고 그 돈들을 토해내기 무섭게 시댁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죠. 그날 저는 옷가지 몇 개만 달랑 챙겨 문전박대 당하는 시모와 시누이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앞으로 어디서 뭐라고 살든 내 할 바는 아니지만 혹시 지금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 이거 하나 명심해요. 가난은 도둑질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거. 도둑은 그냥 도둑일 뿐이라는 거. 저는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모의 짝퉁 사건으로 상심해 있던 시댁 친척 어른들을 찾아뵈며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고 결혼 축하를 받았죠. 현금으로 챙겼던 2억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토해놓고는 아쉬웠던지 제가 추가로 선물했던 명품이라도 챙겨가려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진짜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냐는 된소리를 맞은 시모와 시누이를 보며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헛된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은 가지 않으려 합니다. 쫓겨난 시모와 시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모와 시누이가 함께 짝퉁 명품 가방 판매를 하다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바람에 시누이는 근무하던 명품 매장에서마저 해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놈의 욕심이 뭔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